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린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승리하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패배하면 더 모든 것,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경험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뉴욕 자이언트 팀의 한 투수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승리를 통해서도 계좌를 수익을 내면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전략 속에서는 오히려 답습을 통해서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얻으시고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오늘 손실이 났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략 세우시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저희 주식 승천 멘토클린을 통해서 하셔야겠죠. 오늘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고 나서 뭔가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13연패 연속이었던 한화 이글스가 파리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드디어 연패의 늪을 벗어나 첫 승리를 했다는데 이거 보세요. 매번 승리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가 한 번 정도 무너져 내렸을 때 걱정을 하고 있다라면 자꾸 계산은 올라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나면 오늘 하나 이글스가 NC 소프트를 딱 이기를 하면서 13연패에 탈출하듯이 여러분들도 계좌가 지금 많이 위축됐다, 개별적 급등됐던 손실이 많이 났다면 제대로 정말 알짜된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급등을 이제 준비하는 종목에 눌림목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다시 승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왕따 탈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슈앤토크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겠고요. 화요일 밤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린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홈페이지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화요일 팀의 우리 치킨맨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 부분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왔다라고 제가 통보를 받아서 오늘 왔는데요. 뉴페이스가 좀 오시긴 오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분 그리고 이 화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분 오늘 다시 오셨는지 아니면 어린 왕자가 어른 왕자로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 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지명의 양순모와 함께합니다. 화요일 밤 책임지고 있었던 어른 왕자 말고 어린 왕자가 오늘도 찾아왔네요. 근데 오늘 우리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술봉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당한. 근데 오늘 볼 수 있을까요? 1위를 유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반납을 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증권시장, 주식시장의 어린 왕자 또는 직장인 증권 컨설팅의 내가 1인자라고 얘기하시는 양순모 멘토 자체 발광 오늘 오셨는데 오늘 진짜 자체 발광이 좀 나세요. 왜 이렇게 한 주 동안 뭐 하셨길래 이렇게 젊어지셨는데 더 젊어지셨고 자체 발광 뭐예요? 저 일단 자체 발광의 비결은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요술봉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시청자님들을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속사포처럼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속사포처럼? 네, 일단 속사포라고 했지만 일단은 좀 릴렉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순모 멘토가 요즘 최근에 시황 전략 부분도 잘 맞아주시고 또한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포트의 빛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듣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이에요. 알기로는 경쟁사 쪽에서 상당히 인기쟁이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방송도 뭐 잘한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승천 멘토팀에서 검증을 좀 해봐야겠죠. 네, 이분이 드디어 저희 쪽으로 오셨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누가 자기소개하라 그랬어요? 처음 인사만 하면 되지? 네. 네. 오늘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당당한 거, 경쟁사에서 저희 쪽으로까지 오셨고, 자신의 각오, 그리고 시청자에게 정말 할 말 하고 싶은 것들 좀 시원하게 오늘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뭐 어렵게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소개를 보셨다가 같이 일단 주식은 좀 단순하게 하되 복잡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승천에 보니까 포트 수익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 1위를 제가 조만간 탈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늘 새로 누군가가 들어오시면 네. 꼭 포트 수익률 1위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탈환하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예, 제가 항상 누누이 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나보면 알 것이다. 예, 그 한마디로 또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운이요. 되게 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 정재훈 멘토의 각오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화요일 방송 출발합니다.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출발과 함께 전반적으로 오전장에서 아이고 졸립다, 답답하다, 가슴이 좀 뻥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점심시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방긋 웃으시고 계좌도 방긋 증가가 되셨을 거예요. 오늘 당연히 중소형주 쪽에서 강한 랠리 쪽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이슈앤토크의 주제들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이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가 여러분들 계좌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잠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것이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졸렸다가 힘이 없다가 다시 활기를 찾아갔던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금일에 발생되었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시장이 추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났죠. 기간 매수세에 힘입어서 1920선을 사수를 좀 했습니다. 과연 근데 이것이 방어를 돼서 우상향을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돌다리 지르면서 더더 눌림목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이슈 두 번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연고점 갱신을 드디어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인 드디어 셀트리온이 자기 색깔을 제대로 하면서 급등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자체의 대표이사 부분 회장단 쪽에서도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시세 부분을 만들어줬는데요. 코스닥 이대로 훈풍 계속 가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항공주 1분기 실적 우려 부진까지 또다시 나오면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 내관이 줄줄이 폭탄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날개가 꺾이는 것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형주의 뇌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업종의 폭탄이 어디서 끝날 것인지 마무리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2죠. G2의 경제지표 악재의 하락 출발했었죠. 우리나라 시장이. 출발과 함께 상당히 위축되었고 드디어 1900이 깨지는 건 개파락,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추경예산 부분과 함께 연기금 쪽에서의 긍정 부분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보셨고 희망을 보셨는지 또는 전략을 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무지하게 변동이 컸어요. 네, 사실 뭐 변동성은 컸다고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 1920포인트에서
주가 안 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한 1920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네요. 아니요. 그때 1890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1890포인트는 네. 시장이 갑자기 출렁거렸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지수의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것까지 오늘 정확하게 맞추셨단 네,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는 시장이 만약에 밀린다면은 1890포인트까지는 오픈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1920포인트는 쉽게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몇 종목군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의 체감 지수는 1820포인트에서 30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실적 악화, 그 실적 악화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다른 멀쩡한 종목군들까지 연쇄적으로 좀 도미노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요, 저는 1890포인트는 쉽게 이탈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1890포인트 이하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PBR 1배 미만의 수준으로 머무는 자리다. 결국 시장은 특별한 북한발 이슈가 없다라면 쉽게 깰 수 없는 자리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은 대형주를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차트를 같이 놓고 보더라도 차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중형주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21선에서 차트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뻐. 아주 네. 이뻐. 그리고 소형주는 오히려 더 계속해서 이뻐.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맞아요.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근데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이 낙폭이 컸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적 악화에 대한 종목들도 코스피 200 종목에서 대부분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에 해지를 걸 수 있는 이 풋 옵션이 가격이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가격대를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싼 가격에서 많은 보험들을 쳐놔야 되는데 밑에 행사가별로도 그게 없고요. 해지를 걸어놓을 수 있는 물량들이 없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 마지막 풋 막내의 가격이 약 2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그 20만 원 수준이 반토막이 나면서 주가의 또 반등을 좀 이끌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1890포인트는 안 깬다. 그리고 1920포인트는 지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다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프로그램 쪽 1890이 깨지면 프로그램이 매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는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요? 방어를 할 것이다. 네, 그러면 네네. 시장의 키워드는 지금 시장의 베이시스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시장은 조율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프로그램을 성나게 하면은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프로그램을 성나게 한다면은 지수는 올라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차익 쪽과 비차익 쪽의 부분의 규모를 봤을 때 최근에 많이 빠질 만큼 좀 빠져서 바스켓이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공간 자체가. 네. 근데 추가 이탈이 1890이 이탈할 경우에 그 프로그램 쪽에서 압박 카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사실 차익 거래 쪽에서 물량들이 쏟아 나온다는 것은 바스켓 한 15개 이상의 코스피 200 종목들을 와장창 던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비차익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지수를 인위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의 유입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차익 거래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비차익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억지로라도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준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성을 못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변곡 구간이 안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 시장의 변곡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189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온다라면은 만약에 1890포인트를 깬다고 하더라도 1890포인트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은 투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차익에서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게 바로 옵션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사실 코스피 대형주들을 해지를 하기 위한 포지션이 바로 선물 쪽에서 또 선물 쪽에서 파생되어 있는 게 바로 옵션인데요. 이 옵션에 대한 해지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들은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분 너무 어려워. 즉 이제 대형주 부분 쪽에 대해서 선물과 옵션을 이용해 파생적인 상품을 통해서요 위험성 회피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장에 형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차익적인 프로그램 부분이 일부 정도 매도 압박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오늘 시장 참 중소형주 쪽에선 즐거울 수 있었는데 대형주는 또 내관이 잠시 뒤에도 체크해 보겠지만 오늘 장 좀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어떻게 회원분들하고 같이? 예, 속된 말로 표현하게 되면 털릴 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 오전 초부터 상당히 좀 흔들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낙폭을 좀 만회해주고 상승으로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약간 좀 뭔가 찜찜한 그런 구석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거래된 한국 시장의 당일 흐름입니다. 네.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고요. 우측에 있는 건 코스닥인데요. 지금 현재부터 검정색 선이 지수입니다. 지수가 11시 반경부터 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지수의 바닥을 만든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투매가 유발이 된 이후에 바닥을 형성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봤을 때 아직까지 거래소 지수, 거래소가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재훈 멘토의 첫 번째 멘트 중에서 제가 가장 각인이 되고 있는 것은요. 시장의 최저점과 최고점은 보통 개인들이 만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외국인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물음표 하나를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주째 남았죠.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가 드디어 이제 17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연 발표할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를 하더니 추가 경정에 대한 예산안이 오늘 편성되면서 시장에 그 추경 기대감 예전인데도 그랬습니다. 10조 정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 모멘텀을 다시 거품이 꺼져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10조보다 더 큰 17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잘 가져왔지만 종목군들의 트레이딩밖에는 안 나왔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추경 기대감 속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 우리에게 훈풍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련주 어떻게 체크를 해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좀 보게 된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좀 불과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못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을 다시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와 수급의 그 흐름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지수는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예상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의 추이가 점차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EPS 증가치가 서서히 바닥을 치고서 올라온다라고 했던 게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전 주식하면서 대형주가 쩌마 2방씩 맞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면 이 실적의 내관은 아직 진정됐다고 안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진정이 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섣부르기 때문에 저가면서 대형주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대형주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화면에 보시면 기관의 순매수 종목군들인데요. 코덱스 200이나 한국전력, 삼성전자, KT, NHN 이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시 30분경부터 반등이 났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하나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만큼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섹터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KT도 마찬가지겠죠. NHN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도 좋고 다른 종목군들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지금 방금 화면에 나갔던 대형주 쪽엔 그 앞에서만 압축해서만 매매 트레이닝을 해도 시장에 만약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으로 좀 바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좌 자체가 대형주 너무 저가라고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 정재훈 멘토가 준비했던 화면을 통해서 봤던 대형주 쪽은 그 정도 섹터만 그런 종목만 매매 트레이딩 하시면 어떨까? 저도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클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승모 멘토, 추경 예산. 예전에도 이러고 나서 거품이 좀 꺼졌단 말이에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번에 네, 일단 사실 이번에 정부가 역대 2위 그 그렇죠. 17조 추가 경정 예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완전 실망했습니다. 그 12조 원 정도를 세입 감소 그리고 세액 감소분을 떼우는 데 사용을 한다. 사실 이게 뭐 경기 부양책을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혜주는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차라리 지금 아까 정재훈 씨 멘토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 실적 관련주들을 차라리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 실적 관련주. 네, 차라리 실적 관련주들로 해서 뭐 정부의 뭐 추경 예산이든 뭐든 그런 거는 일단은 버리시고 일단 종목들의 실적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게 바로 오늘 금값이 오늘 폭락이 나왔었단 말이죠. 30년 최저죠? 네, 참 우리 참 정부도 참 매매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저희 최고점 때에 금을 아주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풀로 사셨죠?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주가 금값 그냥 팍 떨어집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거의 올해 들어간 금값의 가격만 하더라도 약 8천억 정도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차라리 이거를 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금리 인하를 했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차라리 주식 매입을 해줬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을 좀 충격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증시의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 부분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또다시 테마를 분드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우상향이 되고 2분기도 기대할 수 있는 실적주에만 보자. 네, 차라리 실적 관련주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에 보자. 여러분 괜히 이 추경 예산 부분에 증시에 훈풍이 들어온 것 때문에 기대를 해서 너무 이 종목 저 종목 갈 것이다라고 기대감 속에 가지 마시고요. 호객행에 당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1분기 실적이 긍정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정재훈 멘토의 다시 보기를 보셔도 그 종목이 캡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 대형주 쪽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제대로 핫됐던 게 있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상향 자체로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슈팅락에서는 셀트리온이다라는 전략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죠.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고 또다시 회장 자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이 안 된다.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정부가 조사를 해달라고까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셀트리온 하면 우리 양승모 멘토도 일가견이 있거든요. 양승모 멘토, 셀트리온. 네, 저는 일단 코스닥 쪽도 먼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닥 시황을 같이 그 영향권이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우선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은 제가 530포인트와 540포인트 요거 확인하고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 주가는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저는 코스닥은 아직
시자도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자랑하신 거예요? 네, 이건 뭐 자랑이라고 하기보다.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을 나는 지수를 다 맞췄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저점을 정확히 지켰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릴 건 사실인 부분을 사실을 또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당당하게 자랑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또 숙이세요. 우리 어린 왕자는 역시 순딩이 좋아요. 자, 일단은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저는 72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참 사실 그 72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야, 쟤 정말 이상한 애다 이러실 텐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붙은 상태고요. 상당 매물 구간대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출발점은 셀트리온을 꼭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요. 실제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에 또 연고점을 또 갱신을 했었죠.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탑 10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탑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 그러니까 탑 5에 있는 종목들도 아닙니다. 뭐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요 밴드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최소 5% 이상의 반등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하나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는 힘싸움과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셀트리온과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 그 친구를 찾아서 지금 코스닥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셀트리온은 그 호재와 악재를 뭐 서로 간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영향력이 아니라 코스닥의 지수 연관 관계성으로 같이 봐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그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그 서정진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능력 성장시킬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공매도 세력과의 전제성포에서 나 두 손 두 발 들었다. SOS. 일단 발이 큽니다. 외국계, 정부. 일단 발을 벌리는 그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라는 부양에 대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이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에 동참을 해준다면은 코스닥 시장도 갈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코스닥을 72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다까지로 가장 크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수 상등. 양승모 멘토 의견 속에서는 셀트리온 자체의 내용보다는 추가 상승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공매도 세력과의 SOS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이게 과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주가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좀 맡겨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업 자체도 좀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32거래일 중에 412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라든가 검토 부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오늘 뭐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다국적 제약사에 뭐 인수를 주식을 넘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판단에는 다국적 제약사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삼성 쪽에서도 4세대 성장 동력으로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왜 다국적 제약사일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하나 생기네요. 저도 정재훈 멘토의 오늘 셀트리온 부분의 전략을 딱 듣고 나니까 물음표 하나가 생깁니다. 셀트리온 자체 지금 계속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을 하는데 워낙 한 번에 급등의 표현을 줬다라면 이번에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을 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양승모 멘토의 의견에 힘을 좀 실자면 셀트리온 자체가 빠르게 제자리를 가서 투자자분들도 웃으시고 그리고 코스닥도 강한 랠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요.
시장이 오늘 우리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고 또는 시장의 호재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이슈는 또다시 좀 암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의 순환매적인 폭탄 투하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1분기 또다시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또다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의 하락 전환, 아직도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끔 이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주 실적, 환율 부분 영향이다 또는 유가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고 많은데요. 그래, 그 실적이 과연 정말 이젠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을 서야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 모멘토. 네, 저는 일단은 항공 관련주들은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 뭐 비행기는 떴다 내린다, 그죠?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 그 항공주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주가의 청산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핵심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항공 관련주들은 또 유류라든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라든지 또 환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그 항공 관련주들을 놓고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요. 2008년도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그 가격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한항공을 놓고 보더라도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원 구간대. 그리고 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거의 다 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요거를 같이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보여주시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보니까 2008년도, 9년도에 바닥 찍었던 자리 부근으로 가격이 좀 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4,000원대 거의 이제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매를 같이 동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그 다지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한 이후에 차라리 그 3만 원,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대한항공 뭐 3만 원 수준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한 4,000원. 예, 4,000원 수준대에서 오히려 그 물량들을 다시 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견뎠다라면 급하게 손절치지 말자라는 얘기고 네. 좀 반등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말씀하셨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대 왔을 때 다시 단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타놓고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이겠죠? 네, 그렇죠. 일단 줄이시더라도 또 전량당 줄이시는 드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20%, 30%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일단 축소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종목들 지금 코스피 200 종목 대부분이 지금 주가의 청산가치 PBR 1배 미만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 나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드셔도 견뎌보자. 대신 매매 트레이딩을 분명히 그냥 끌고 가야 될 게 아니라 손절과 매수를 반복을 해서 단가 작업을 해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양승모 멘토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 이 항공주, 사실 항공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이탈을 해서 그러긴 한데요. 최근에 건설주부터 해서 1분기 쇼크로 나오면서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이 뇌관이 마지막 이제 터질 섹터까지 좀 짚어주시죠, 시장에. 예, 일단 대한항공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예고를 좀 했었죠. 화학 섹터 일단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 만도나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에서는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듯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안 좋은 그 소식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증권 섹터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계 섹터도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자르고 나오느냐, 손절을 하느냐, 그 부분들도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여유를 갖고 긴 안목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부분들. 만약에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팔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좌를 봐도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을 잡고서 보되 좀 네.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필히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의 종가 부근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일부 미국발 영향의 선반영도 좀 있을 것 같고 또한 미국 자체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주요 뉴스 쪽으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미국 다우지수가 0.21% 상승 출발한 14,629.91포인트로 지금 상승세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S&P 500 역시도 지금 0.38% 상승 출발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자체도 오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민희 나스닥 쪽에서 코스닥 쪽의 영향 중소형주도 보셨겠지만요. 0.72% 상승 출발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요 뉴스까지 미국의 출발까지 봤는데요. 우리 정재원 멘토가 얘기를 하고 또한 양순모 멘토의 의견까지 들어본다면 항공주 신규 편입은 좀 자제하셔야 될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언제쯤이면 바닥에서 턴될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를 얘기 드리면요. 아까 뭐 PER이다, PBR이다 어려우시다라면 즉 청산가치 회사를 매각하고 없앤다, 공중분해를 한다 그래도 그만큼 가격이 현재 주가 가격이 긍정적으로 있다. 가격 매력은 있지만 신규 편입은 자제하다는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앤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고요.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멘토들의 종목, 추천 종목군들, 수익률 베스트 5 양순모 멘토가 뾰로롱을 할 수 있을지, 어제 1일 천하로 끝날 수 있는지, 수익률 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2위, 3위가 일양약품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김용준 멘토가 2, 3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겠고요. 김용준 멘토 일양약품 절대 안 빠지네요. 30.5%. 양순모 멘토의 아이마키 코리아가 다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되면서 17.5%로 신규적으로 4위로 순위 등급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대희 멘토의 컴투스가 어제 하나 종목을 밑으로 내려놓고 12.4%로 다시 한번 5위로 등급을 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종목 수익률 1위는 어떤 분, 어제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분이 유지를 하는지 과연 공개합니다. 양순모 멘토가 YG 엔터테인먼트로 35.8%로 1위를 하네요. 이분 갑자기 옆에서 거드름을 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들의 포트폴리오 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월요일 멘토들 보겠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프존 그리고 LGU 플러스가 상승세 쪽으로 플러스권에 좀 들어와 있겠고요. GS 리테일과 셀트론, 대우 인터내셔널이 약세 5% 구간의 평균 손실 구간에 있지만 보유 의견 전체 주셨습니다.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수 연동이지만 지금 플러스권에 약 강보합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모두 4종목보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멘토입니다. 이 수요일 팀을 누가 이길까? 나무랄 수가 없는데 일양약품, ICD, 아나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J 컨텐트리까지 전원 플러스의 제일 수익률이 약한 게 5.4%. 전체 포트 보유 의견 주시면서 강한 종목은 30.5% 수익률 내고 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정대희 멘토도 포트폴리오 한 컴투스 하나가 지금 마이너스 2.1% 정도에 들어오긴 했지만 모두가 수익 구간 그리고 이익 실현 가격도 높이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했던 포트죠. 아주 좋으면서 조이맥스를 이익 실현가를 4만 원을 반드시 준수하자. 종가상 이탈 나오면 이익 실현 4만 원에 일단은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나머지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대박 나세요. 김선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엠텍, 유진기업, 송원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탄력 대비해서는 아직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지만 송원산업이 과연 부르릉 걸면서 10% 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닥터 안, 안성준 멘토 이분이 닥터 안다운 포트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CJ 헬로비전이 신규적으로 편입과 함께 11.2%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강하게 빠르게 속도를 우상향으로 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양손모멘토의 포트폴리오, 딱 바이오랜드와 휴비스가 조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포트 정말 짱짱한데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LG 패션까지 대형주 쪽에서 플러스권을 유지해서 포트 되게 야무지게 지금 기둥뿌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딱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새로 오셨군요. 참, 그렇네요. 포트폴리오 참 좋다. 양손모 멘토. 그렇게 이를 갈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탈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탈환하기 어려웠던 일양약품을 양손모 멘토가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 1일차나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가능성을 있는데요. 양손모 멘토 싸이의 힘의 승승장구라는 건 아시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젠틀맨처럼 오늘 신나게 포트폴리오 리뷰 좀 해주시죠. 젠틀맨의 음악처럼. 네, 오늘 일단 뭐 YG 엔터테인먼트, 자,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그랬죠.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은 목표가 상향해서 88,000원입니다라고 제가 잘못 오더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거가 사실 88,000원이 아니라 98,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상향된다라고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상승 탄력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갑자기 이제 갭으로 싸이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워낙에 지금 주가가 응집되어져 있던 이 자리에서 힘이 그냥 분출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코스닥 20위권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20위권 밖에 있었던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상위권 한 15위권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시황 전략대로 일단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이 일단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좀 매도 물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놓고 본다면은 좀 단기적인 조정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뭐 작은 숲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숲을,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98,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강력홀딩. 네. 일단은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끝났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추가 상승이 있고 또 시황과 또 알맞게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요, YG엔터. 네. 차트 보시면 네.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터지면서 일단은 캔들 모양으로 보면 윗꼬리에 음봉 역도지 영망치인데 최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차트로만 해석해서 본다면 네. 최악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초과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네, 차트로 좀 보여주세요. 네, 확대. 네, 지금 이제 확대를 해드리면은 네네. 자 지금 위에 이제 그 무슨 모양이 생겼죠. 네. 이거는 제일 안 좋아하는 기술적 모양이 하나 나왔어요. 네, 개인들을 가장 많이 엿먹인다는 네. 차트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놓고 보면은 이 주가가 펀더멘털 상황으로는 크게 나쁜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성장성은 계속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가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은 이 갭자리를 줄 것 같습니까? 저라면은 지금 열심히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낸 자리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이 자리를 회귀할 것 같진 않다. 뭐 회귀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일단 시황관대로 일단 유지를 하면서 일단 저는 목표가 98,000원까지 보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YG 엔터테인먼트는요. 지금 기술적 정확하게 집어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모두 다 가장 부정적으로 하고 무조건 때리고 나와야 되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 모양이지만 양손 모멘토의 전략을 가지고 같이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 이 갭과 또한 차트가 좀 걱정이 되신다면 저 주센 김도영이 똑같은 종목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CJ ENM이 바닥에서 갭을 만들고 나서 다시 급등을 못 간다고 했었는데 간 모양이 있거든요. 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YG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적 분석을 체크해보시고 스터디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마키 코리아부터 좀
연결해 주시죠. 네, 아이마켓 코리아도 정말 이쁩니다. 뭐 요즘 들어서 뭐 투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처럼 지금 사실 투신들과 또 외국인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주가가 또 한 번 주춤을 하면서 심자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 종목들은 아실 겁니다. 심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 심자리가 끝나면 바로 발사인 된다라는 거. 네. 이제 다른 이제 특징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또 실적도 뒷빠지지가 않습니다. 삼성그룹이라는 보험을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5년 동안 10조 정도의 노예 계약까지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탄력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27,000원, 27,500원 구간대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전 지점 고점이 28,000원 구간 이거 훨씬 더 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LG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뭐 코스피 200 종목들 주가 빠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패션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힘을 더 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LG그룹들을 보는 시선이요 많이 틀려졌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을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을 팔고 그리고 LG그룹 쪽으로 오히려 매수하는 이런 촉각들을 세워주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LG패션에 대한 비중을 점점점 바닥권에서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모습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패션도 마찬가지 시황이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좀 유지하자라는 좀 이견을 잡아드리면서 일단 34,000원대까지 일단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LG패션도 홀딩하자.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사실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이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제 포트에 편입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세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일인 구간대에서 쇼핑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2거래일 안쪽으로 한번 강한 좀 장대봉을 한번 그려주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네. 이 종목도 저는 오늘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을 편입하기 위해 사실 이 종목 오늘 매도 의견을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지금 팔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 저는 오늘 매도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렸지만 현재 그 휴비스를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저는 반등 이 종목도 한 4거래일 안으로 나올 겁니다. 강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포트를 보고 나서 이 휴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4거래일 안에 한 12,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하고 갑니까? 아니면 저를 믿으신다면은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어디까지? 네. 일단은 저는 요거 직전 고점 자리 한 13,500원 수준까지는 일단 유지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제가 한 가지 이걸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자, 최근에 매도한 주체들이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네. 개인 투자들이 계속 물량을 털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자, 신용비율이 그냥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정말 이거 느리다라고 하셨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서서히 지쳐가지고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고 스팟 반등이 가능한 그런 네. 호핑 자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오늘 매도 의견을 잡아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매도 의견을 잡아드렸지만 오히려 조금 주가가 한 12,000원 이상이 왔을 때 그때 매도 구간을 좀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양수 모멘트의 포트폴리오인데 오늘 휴비스가 이제 매도가 나가게 되는데 4거래일 안에 12,000원까지 강한 양봉 가능성이 있다.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믿고 따라가실 분들은 13,500원과 좀 홀딩하자 그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트 제외가 휴비스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점검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왔어요.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 내일의 승천주, 내일 시초가를 경영하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눌림을 잡을 것인지 추격 매수까지 따라잡을 것인지 이 두 분, 특히나 정재훈 멘토의 첫 번째 주식 승천에 머리 올리는 첫 번째 종목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 역시 내일의 승천주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 정재훈 멘토 LB세미콘 가지고 나오셨고요. 양순모 멘토 하림홀딩스인가요? 치맥에 지드니 하림홀딩스를 갖고 오는 건가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LB세미콘 그리고 또다시 하림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바로바로 무료 문자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분 오래 기다리셨으면 지루하셨죠? 포트폴리오 하니까. 예,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나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5주라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드는데? 너무 긴데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잘 색깔이나 만들어 주시고 그런 얘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워낙 실력이 있다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정재훈 멘토의 LB세미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LB세미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적이 안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고요. 실적이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일단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네. LB세미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선 LB세미콘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용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칩과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해 들어가는 CMOS죠. 일단 이미지 센서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기업이 왜 밀려 내려왔냐 하면은 바로 애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수주 부분들이 취소가 되는 부분들이고 수주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B세미콘에 대한 매출 구조를 좀 보시게 된다면요. 패키징 부분 등과 숄더볼, 그 다음에 패키징 테스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로 나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골드범핑 부분들인데요.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첫 번째 키포인트가 고해상화입니다. 고해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드라이버 IC 칩에 대한 개수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TV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카메라라든가 TV를 보게 된다면 고화소 그리고 고화질 이 부분들을 현재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LB세미콘의 같은 이 드라이브 IC 칩 같은 경우는 개수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증설입니다. 과거에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갖고 많이 밀려 내려오는 기업들이 있죠. 대체 예를 들자면은 태양광 쪽 섹터가 그렇죠.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업적인 투자에 대한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증설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나타났었죠. 바로 수주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 시작돼서 애플에 대한 납품이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3분기 때부터는 납품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설은 그러면 마무리가 돼서 이제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4월 달에 완공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장을 다 증설을 해놨는데 만약에 가동률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증설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가동률과 매출 추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가동률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82%를 넘어선 모습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증설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캐파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 부분들에 있다면 수출에 대한 물량뿐만이 아니라 내수에 대한 물량들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로 맞춰보셔야 될 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LG향에 대한 납품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 요즘 잘 나가죠, 주가. 그 주식들이 왜 올라가느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LB세미콘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그렇군요.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말 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금 가격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LB세미콘에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골드 범핑, 이 원재료를 쓰는 부분들은 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금값이 급등이 나오면서 원가가 높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급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실적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면 실적,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봤을 때 주식은 이 LB세미콘이라는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요? 근데 말 끊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말 안 끊었습니다. 그럼 네. 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제 30년 만에 최대치로 금값이 폭락했거든요. 금값 선물이요. 네.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추세는 꺾였습니다. 아.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빠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향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과거에 1900달러 이상씩 주고 샀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1400달러 미만의 하향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가가 그만큼 절감된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맞추셔야 됩니다. 정재훈 멘토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B세미콘 딱 듣고 있으니까요. 회사가 한 번에 정리가 되는 정도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일단 매매 포인트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따져보게 된다면 영업이익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이 약간 좀 줄어들었거든요. 2011년도 때 바닥을 치고서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부분들에 일단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연기금을 사랑합니다. 연기금 3월 중순부터 현재 누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50만 주가 넘게 있습니다.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쪽, 그 다음에 물량을 늘리는 쪽, 연기금이 매수해주는 종목군들은 필히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의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초입 단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개월 선을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긴 아래꼬리를 달면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재차 반격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고요. 여기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깊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N자 마디형의 목표치를 채우고 난 이후에 이중 바닥, 거의 3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대가 이미 돌파가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 대량의 거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매물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추세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승 추세대를 돌파한 이후에,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약 3,600원권역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3,6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입니다. 4,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3,3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LB세미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줬는데요. 아까 연기금을 사랑해요 하시던데 네.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주니어도 있으십니까? 예, 이제 7살이 됐고요. 네. 쌍둥이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근데 연기금하고 외도를 하시는 겁니까? 연기금하고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 제가 주식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연기금이 사는 주식은 꼭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재훈 멘토가 연기금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의 매매로 꼭 수익을 한번 냈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양승모 멘토, 근데 LB세미콘 저렇게 긍정적으로만 봐도 될까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잘못된 증설로 인해서 또 신규 거래처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파를 증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분기부터는 새롭게 증시에 또 뭐 실적이 다시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적 하나라고 놓고 보면은 그리고 호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귀신같이 냄새 맡는 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냄새를 맡은 부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차트에서 그려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대량의 거래량과 또 매물대를 이제 설명을 해서 또 추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지금 오히려 이 냄새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맡았고 오히려 신용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추후로 올라가는데 이 매물 저항, 그러니까 매물 구간들이 형성하는데 오히려 좀 악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뭐 증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설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포인트가 애플에 대한 포인트였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너무 과장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LG향의 대부분이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8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LG향 매출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LG향 매출이 아니죠. 애플의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LG 쪽에서도 지금 현재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가전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애플 쪽만이 아니더라도 LG전자 쪽만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들을 좀 보시면 지금 작년에 최저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매물대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약 3,800원권역이죠. 전고점 부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형성된 전고점 부근이죠. 이 자리대가 저항대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누군가가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만주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타 금융 쪽,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투신 쪽에서와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 쪽에서 14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투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너무 잘해요. 네. 종목을 너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종목 진드감치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기금 쪽에서 5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놓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3월 중순권역부터 약 3,600원대부터 매수를 유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기금이 사실 저가 매수는 냄새를 좀 잘 맡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단기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추세를 돌릴 수 있고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군들 올라가는 종목군들 한번 보십시오.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안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현재 시작은 미약하게 만주가 매수되어 있고요. 누적으로는 54만 주가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래요? 세게 하시는데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정재훈 멘토가 또 다른 팁을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사고 있는 중소형주가 꼭 가더라. 그리고 투신 쪽의 매도는 나는 싫어한다. 사랑하는 것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양승모 멘토가 지겨웠죠?
네, 저도 재밌어요, 그 지루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죠? 그래요? 양손한테 그만큼 야심차게 오늘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하리몽릴스 지금부터 체크해볼까요? 자, 제가 그 주식승천을 나오면서 이 봉을 들었던 날, 그 종목들이 지금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맞아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바로 네. 그 종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종목을 대신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바로 하림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 주문 들어갑니다. 뾰로롱 뿅. 자, 일단 반응이 참 싸하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대로 하시는데, 왜 본인이 하시면서 어색해 하시냐고요. 본인과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럼 또 이 기운을 받아서 바로 이제 하림홀딩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림홀딩스라고 했을 때 이제 국내 1위 6개 업체인 하림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림홀딩스는 이제 닭고기, 그리고 오리, 그리고 고기, 사료, 생산, 유통을 하고 있는 그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림홀딩스를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 자회사인 NS홈쇼핑과의 유일한 그 투자 대행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NS 홈쇼핑에 대한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으로만 해석을 하더라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지금 하림홀딩스의 가치 지분만 따진다면은 하림홀딩스가 NS 쇼핑에 대한 그 지분 가치만 따진다고 하면은 약 2,060억입니다. 지금 하림홀딩스의 시가총액 2,050억짜리입니다.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는 비상장 자회사인 NS쇼핑에 대한 유일한 투자의 대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또 하림홀딩스의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회복되는 그런 전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주가가 빠졌던 이유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번 실적이 사실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적자가 나왔던 계속 꾸준하게 흑자의 기업이었던 그 하림홀딩스가 이번에 적자로 살짝 나온 이유가 바로 핵심 자회사인 NS홈쇼핑이 송출료 수수료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한 탓에 영업 부분들이 그 적자로 나온 것이거든요. 작년에 그 홈쇼핑 사업 부분에서 송출 수수료가 전년 대비로부터 130억 원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원가 관리 측면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매출 규모도 줄어든 이유는 작년 10월 말에 이마트의 기형형 슈퍼마켓 사업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표적인 홈쇼핑 업체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GS 홈쇼핑이 있겠죠. 그리고 CJ 홈쇼핑이 있겠죠. 자, 이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라고 해서 그 송출 수수료를 송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2011년도에는 30% 증가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20%가량 송출 수수료가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하림홀딩스에서는 송출 수수료가 올렸다고 해도 지금 농수산물에 특화된 판매 전략은 지금 현재는 다른 그 쇼핑몰에 비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상대적 그 구도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올해 초부터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홈쇼핑 업계 그리고 성장 추세에 대한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요. 오늘 2,285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이거를 오늘 저는 목표가를요. 한 2,160원 정도 수준에 오면은 한번 포트에 편입해보자라는 말씀을 눌림 매수네요. 네, 눌림 매수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워낙에 시장이 많이 출렁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고슴도치입니다. 밑꼬리가 쫙 달렸다가 쫙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2,160원 정도 일단 수준을 놓고 보겠고요. 지금 단계 목표가는 한 2,600원 수준대까지 좀 높습니다. 일단 2,600원 수준까지 본다면 약 한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손절가는 1,970원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송출 부분에 홈쇼핑 부분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주사 성격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재현 멘토,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하림홀딩스 LB세미콘보다 더 잘 갈까요?
예, LB 세미콘보다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연기금의 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일단 수급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하림홀딩스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NS 쇼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홈쇼핑 쪽에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된다면 뭐 GS 홈쇼핑이라든가 CJ 홈쇼핑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해마다 시장 그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NS 쇼핑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해보자면요. 일단은 하림이 이번에 그 시장에 6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20%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들을 총합한다면 33%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탄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일단 비상장 자회사의 그 NS 쇼핑에 일단은 포인트를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일단 자산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또이또입니다. 2천억에 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하림에서도 신사업을 하죠. 바로 도시락 신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하림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의 또 성장 동력은 또 그리고 수익성이 감소되었던 부분들은 좀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어떻게 시원하게 되셨나요? 예, 시원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시원하시다고 하시니까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화목하겠지만 분명히 공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리뷰 포인트를 잡으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양승모멘토의 하림홀딩스 다시 한번 뾰로롱 나왔다라는 건 내가 1위 타는 강하게 할 거다. 오늘 새롭게 투입하신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에도 LB세미콘 기다려봐라 내가 탈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야심차게 주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정주 정재훈 멘토 LB세미콘 매수가 3,600원 눌림목 매수 도전하고요. 목표가 4,800원, 손절가 3,3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양승모 멘토 하림홀딩스를 종목교체 편입 제외 부분에서 포트에서 제외하면서 교체를 하는데요. 매수가 2,160원 역시 눌림목 매수고요. 목표가 2,600원, 손절가 개별적으로 1,970원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매수가는요. 이렇게 정해진 매수가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서 저가 부분에 매수 편입을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해야죠. 양승모 멘토가 4종목을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휴비스를 포트에서 제외한다. 4거래량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13,500원까지 끌고 가자는 전략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하림홀딩스를 내일 양승모 멘토가 하림홀딩스를 내일 신규적으로 편입을 시도합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가 LB세미콘을 내일 3,6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서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 이래서 즐거운데 양승모 멘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멘토라는 단어가 살짝 해서 본의 아니게 반말이 좀 나갔던 거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야시반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상세하게 출발합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오늘 화요일 방송 후끈후끈 달아들면서 상당히 정신없고 아주 임팩트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차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시각 11시 12분 24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해외 증시 동향과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는데요. 현재 긍정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지 특징도 있으면 살펴주시죠. 예, 현재 다우지수 일단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급락했던 증시가 지금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였고요. 또 골드만삭스 역시 투자은행 부분의 실적 호조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장 개시 전 발표된 건축 허가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주택 착공이 7%가량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 테러와 함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경기심에 제한된 상승 흐름 보일 듯하고요. 현재는 다우지수 약 0.7%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기준에서 이제 상승 모멘텀, 어제 하락 모멘텀이 크다 보니까 반등 모멘텀의 기술적 반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현재 유럽 주요국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 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으로 나가고 있죠? 네, 현재도 역시 유럽 증시는 지금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장 초반 보이기도 하였으나 독일의 4월 투자자 경기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였고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3%가량 상승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심화시키며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상품 가격이 급락하고 지수 또한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 이제 상품 가격과 지수의 급락에 따른 반등 나오며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된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모멘텀에 좀 공존하고 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주간 시장 이후에 지금 다시 개장을 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주간 시장의 긍정 모멘텀을 같이 화답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야간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함께 금일 이제 한국 17조 규모의 추경 발표가 지수를 지지하며 1920레벨은 사소한 모습이었지만 북한 리스크, 외국인 매도세, 중국 지표 부진과 미 테러 등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 기업 실적에 따른 상승세에 연동하며 0.15%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전문 김재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 두 분과 하다 보니까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주생 김도영도 지금 이만큼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정재현 멘토부터 아주 임팩트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기금을 매수해주는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매수 종목군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되 중소형주들의 고점 영역을 한번 타진을 해보는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화면 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중소형 섹터의 중심에 있는 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저점 이탈한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흐름들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연기금에서 중소형주 매수 종목군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요. 지금 이제 10% 룰이 완화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연기금에서는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유연성 있게 좀 더 늘릴 수 있고 타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연기금 매수해주는 종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내일은 중소형주에 집중하고 수급의 연기금이 따라오는 매수 종목에만 집중하자죠. 그렇죠. 덤으로 외국인. 덤으로 외국인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 모멘토 내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당분간 현금을 들고 있다라면은 현금으로 좀 대기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좀 뭔가 좀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시장의 변곡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변곡 구간이 만들어진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수는 1950포인트를 넘어가야 저는 시장에 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주가를 좀 더 흔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형주들은 지금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많고 유혹이 가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쇼핑을 좀 참고 목요일 이후로 매수 구간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주 지수 변곡 시점은 목요일입니다. 결국 현금 비중 목요일까지 좀 비중이 있다라면은 유지에 대한 이견을 잡아드리겠고 일단 코스피 지수는 189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절대 손절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승 모멘토는요. 내일 공격 매수는 좀 자제하다. 지금 갖고 있는 현금도 잘 챙겨놓고 있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신이 시황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저점까지. 그래서 지수 변곡 시점이 목요일이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체크했다고요. 목요일날 강력히 지지력 나오며 금요일부터 공격 매수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추수형 김동이 해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니까요. 엔돌비트 팍팍 쏟고요. 오늘 저녁에 어디 나이트클럽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화요일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여기서 준비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